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극한호우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인천 등 수도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천은 한때 시간당 150mm에 육박하는 괴물폭우 내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린 건가요? 보통은 시간당 10mm의 비만으로도 네. 우산이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젖을 정도의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mm의 비가 1시간에 쏟아져도 집중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 지역에 100에서 한 150mm의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졌는데 지금 네. 문제는 지금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서울 중에서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경보가 어제 거의 오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에 90mm의 비, 12시간 만에 180mm의 비가 예상이 될 때 내려지는 이 호우경보급의 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 피해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어제부터 지금 오늘 오전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파주는 300mm가 넘었습니다. 309.6mm, 옹진은 274.9mm, 인천 피해가 많았는데요. 272mm의 비, 서울도 100mm가 넘는 양의 비가 이 종로구 지역에서 관측이 될 뿐인 거지 북부 지역으로 갔을 때는 편차가 큰, 그래서 거의 200mm에 넘게 많은 양의 비가 그리고 강도 높게 시간당 1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좀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다고도 하는데 사실 장마철은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쏟아진 거예요? 보통 여름철에 장마철이라고 하면은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의 영향을 받는 때를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상학적인 원리로 따졌을 때 이번 비는 장맛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긴 띠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맛비로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이걸 다시 장마철로 돌아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이어지는 1차 장마가 지나고 나면 한 번의 폭염이 이제 찾아오고 난 다음에 휴식기를 거친 뒤 이맘때쯤이면 또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2차 장마, 2차 우기라는 형태의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 서로 성격이 다른 공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선이 정체하면서 주 초반에는 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를 뿌렸다면 이 비구름대의 중심이 이제는 중부지방에 계속해서 정체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여름에 이제 비가 오기만 하면 극한호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운전하기 좀 힘들고 맨호뚫껑이 열리면서 하수가 역류를 하고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격렬한 공기의 어떤 대립들 그리고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폭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수증기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 눈이 한번 내릴 때도 폭설의 형태로 내리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비, 정체 전선상에서 비가 강렬하게 좀 대립을 했던 것은 두 공기의 성격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리면서 대립을 했던 그런 차이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올해 11번째로 발생한 태풍 버들이 중국 남부 내륙을 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이제 경로여서 연관성이 없는 태풍인 것 같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다량의 수증기까지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폭우 구름대를 더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젖은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어떤 강렬한 그 압축 효과와 대류운의 어떤 상승 기류까지 만들면서 송곳 폭우라고도 요즘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한 곳을 지정해서 찍은 듯하게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집중호우가 이어지다 보니까 피해 상황도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에 이제 강한 비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이제 세 분 모두 다 이제 빗길 교통사고로 유발되는 그런 이제 사망 사고였는데요. 인천에서 1명, 김포에서 1분, 그리고 포천에서 1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인근 호수에 빠져서 40대가 사망을 한 사건이었고 김포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빗물에 떠내려가서 사망을 하고 또 포천 같은 경우에도 빗길에 미끄러져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의 이제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시야 확보도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저속과 안전거리를 좀 유지를 하면서 좀 빗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폭우로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폭우로 제가 땅 꺼지고 도로 잠기거나 뭐 열차 운행도 중단이 됐거든요.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의아한 게 폭우가 예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도 좀 막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공간 쪽인 초집중도가 강할 경우에는 사실 네. 단기적인 대책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노력의 네. 성능을 더 뛰어넘는 그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리는 양만큼 빠져주거나 침수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내리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어느 지역 이 안에서도 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와 동작구의 거리가 뭐 수십 그렇죠. 킬로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강수량의 차이가 4배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이렇게 단시간으로 지역적인 격차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빗물 투입을 막기 위해서 배수 펌프를 설치를 하거나 예. 그리고 뭐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둔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양의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피해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양의 비 예보가 됐을 때는 물론 이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인명사고나 추가적인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좀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침수나 붕괴 사고에 대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좀 일차적인 이제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폭우가 오면은 산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서울 등 이제 수도권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이 됐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까요? 지금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북부 지역은 산사태 예보 경보가 예. 발령이 됐고요. 네. 그밖에 일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네. 경보가 발령이 됐더라고 하는 것은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량이 거의 100%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주의보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는 않더라도 이 토양이 그러니까 꺼지거나 붕괴가 되거나 쓸러 내릴 수 있는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산 지역만 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겠지만 워낙 많은 양의 지금 비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지역,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네. 좀 주의가 될 구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산 주변 네. 그리고 또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은 지역들, 뭐 개발이라든지 건설의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때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을 일단은 피하는 게 좀 이런 산사태나 붕괴 사고의 네. 피해를 좀 막는 데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밤새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요. 언제쯤 비가 그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는 있습니다. 네. 일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체계적인 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일단 오후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하겠지만 오전에 좀 많은 양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는 30에서 한 70mm의 비가 1시간 만에 쏟아부는 형태로도 내리겠고 총 양으로 따졌을 때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곳은 180mm 예.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밖에 충청 지역으로도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좀 찾아온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네. 소나기 소식도 전해집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40mm 이제 비 예보가 있으니까 좀 이런 이제 비에 대한 이제 상황들도 예. 계속해서 좀 이런 언론 보도나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정보를 네.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수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게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